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이렇게 해서 나와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계자리 메이저입니다. 포르투나의 진행을 살피면 메이저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죠. 계자리 1889년부터 1913년까지 사자자 그리고 처녀자 이렇게 해서 꼽았어요. 그 다음에 안 꼽은 이유는요, 히틀러가 요때 죽어요. 5월 22일 요때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까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계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면요, 계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그러면 10하우스, 11하우스, 12하우스죠. 그럼 12하우스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11하우스, 10하우스, 즉 자기가 태어나고서부터 11하우스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인생에서 좋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11하우스는 10하우스랑 좀 다르게 10하우스는 이미 이루어진 결실이라면요, 11하우스는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크게 나타내지는 그런 좀 굉장히 좋은 그런 하우스예요. 여기가 귀인이랑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되게 좋은 하우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계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계자리에서 다시 마이너로 나누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위에서 꼽았던 이 6개 별자리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제가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계자리에는 마이너로 이렇게 되는 애들 꼽은 거고요. 사자자리에서도 꼽았어요. 그리고 처녀자리에서도 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요, 이제 스피릿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 마이너 시기를 꼽은 거예요. 물병 자리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요, 물고기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양 자리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루징본드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물병자 메이저 기간인데 양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염소 자리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자 자리로 뛰었죠. 이게 루징본드예요. 보시면은 물병 시작이고 염소니까 물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물병을 안 가고 물병의 반대인 사자 자리로 바로 건너뛰면서 사자 자리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게 루징본드예요. 그래서 루징본드가 포르투나에선 2번 일어나고 여기 물병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둘 다 정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집합점을 찾아야죠. 계자리 요 포르투나 기준으로 뽑은 그거 기간이랑 물병 자리로 뽑은 이 기간들을 다시 대조를 해서요, 중복되는 기간을 다시 선정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개, 염소, 물병, 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포르투나의 메이저 개, 마이너 염소, 그리고 스피릿의 물병, 메이저 물병, 마이너 개, 이 시기가 겹치는 게 1897년 6월 7일부터 1898년 5월 2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뽑아낸 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봐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을 다시 추려내면은 요만큼 축소돼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것만 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펙션 솔라리턴을 가지고 또 본다고 본다고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추려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2차적으로 프로펙션은 연도를 통하여 네이탈 차트에서 앵글 및 12일에 들어오는 시즌을 살펴보도록 하며 위에서 언급된 시기에 겹치는 것들만 정리하여 뽑도록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뽑은 거예요. 프로펙션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라리턴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펙션을 돌려서 보고 그 다음에 솔라리턴까지 본 결과 요 연도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트랜짓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를 뽑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제가 그 프라이머리 디렉션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프라이머리 디렉션, 그 프라이머리 디렉션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연수를 추려요. 요렇게요. 이렇게 연수를 다시 추리는 거예요. 네. 이제 기간으로 꼽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솔라리턴에서 끝나는 거고요. 나는 기간으로 부족하다. 정확하게 언제쯤 일어날 건지 그걸 알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디렉션을 통해서 그 일수까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석이 들어가요. 또 계속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죠. 네.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만큼 많이 나와요. 6월 6일, 6월 14일, 6월 21일, 9월 13일, 11월 30일, 30년 3월 10일, 30년 4월 17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겹치면요. 제가 꼽은 1929년 6월 6일 그리고 1929년 6월 14일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6월 7일에 독일 배상에 관한 양안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29년 6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약 2주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히틀러가 양안 반대 운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때는 독일이 양안을 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꼽았지만 10월 달에 그 전 달에 이제 이건 굉장히 오차가 많은 거죠. 요거는 사실상 빼야 돼요. 빼고 그 태양이 이렇게 해서 1930년 3월 10일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때 요 달 말쯤에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뒤죠. 2주가 지난 뒤에 헤르만 밀러 내각 총사퇴 브리닝 내각 성립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일수까지 콕 집어서 이벤트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아페시스? 아마 있을걸요? 글자 성자 여기 있다. 요거거든요. 이게 아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비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이게 어디 갔지? 이건가? 조데클리지. 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음 쭈쭈쭈쭉 누르면 되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이 막방이거든요. 뭐지? 여기 있구나. 네, 아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트 데이트는요 이게 표기 방식이에요. 사이언티픽은요 1977년 2월 9일 이제 이런 식으로 년, 월, 일로 표기하는 거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은 월일 년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요. 유럽 스타일은
년, 월일, 그러니까 역순이요. 일, 월, 년 이 순으로 표기라는 게 이제 유럽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언티픽이 좋으니까 년, 월일로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루징 본드인 메이저, 이거는 항상 always로 설정을 하고요. 사인 네임은 롱이냐 이제 쇼트냐 이런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롱으로 하면요 풀네임이 나와요. 레오 메이저 앤드 서브 비긴, 그리고 비르고 서브 비긴, 리브라 서브 비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저는 쇼트로 합니다. 네. 야구가 편한 사람은 야구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차트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줄리안 데이트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이름도 딱히 상관없어요. 여기 월, 일, 년, 그리고 시간 적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릴리징 프롬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황소 자리죠. 그러면은 황소 자리 타우루스 라고 보고 그냥 뽑으면 돼요. 먼저 클리어 리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리스트 페리오드 누르면은 황소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뽑아줍니다. 요 제네럴 페리오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메이저가 몇 개인지 보시면은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해서 6개거든요. 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제너럴 피리오드 하나로 하고서 뽑으면요 황소 자리만 나오고요. 2개로 하면은 황소, 쌍둥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이런 차이예요. 네,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클리어하고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돌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만약에 포르투나가 아니라 나는 스피릿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피릿이 그 물병 자리부터니까 아쿠아리우스로 하고서 클리어 리스트 피리오드 누르면은 물병 자리부터 해서 쭉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다예요. 프로그램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네, 요거만 정보 바꿔주시고 건드릴 거 없고 요거만 딱 해서 포르투나면 포르투나 시작하는 거 아니면은 뭐 스피릿 시작하는 거 맞춰놓고 클리어 그 다음에 리스트 누르면은 나와요. 네, 간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디아컬 릴리징까지 해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추운 기법들은 다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너스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지금 잠정 중단인 상태로 연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달의 운행에 따른 이벤트 유추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게 그 시초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문헌에서 자신의 태어난 3일간 달의 운행을 잘 살펴봐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고전 문헌에서.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추운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단상으로 쓴 글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랑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딱 2사람만 먼저 이렇게 봤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추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를 하게 되면요, 요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놓고 안 쓰고 있는 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요거를 쓰면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가 나와요. 대신에 이벤트를 조정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서 애 좀 먹겠지만, 좀 생시가 정확한 사람이고 이벤트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요 요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이벤트를 다 맞춰준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를 계산을 하면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가 계산으로 나와요. 네, 수명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언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도 이제 꼽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거 쭉 읽어 드릴게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도수 계산은 하지 않고 키값 또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의 핵심은 달이 3일 동안 운행하며 만나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변환하여 인생의 길이에 대조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추운 기법, 이거 지금 제가 그 개발한 그냥 저 혼자서 연구 중인 추운 기법의 핵심은요, 달이 3일 동안 움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이면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에요 그러면 달이 72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예를 들면은 얘가 움직이면은 이제 아스펙트로 다른 행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나는 행성은 수성 14도를 먼저 만나요. 그러면은 수성을 먼저 만나겠죠. 그러면은 달이 수성을 만날 때에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달이 수성을 만날 때까지, 정확하게 만날 때까지의 그 시간의 길이를요,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달이랑 수성이 육각으로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요게 25일 6시 25분 27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4227초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길이에서 자신의 삶 15.519%를 산 뒤, 즉 자신이 태어나고부터 3208일이 지난 뒤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으로는 1964년 12월 7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달이 3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 하면서 어디 텀에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느 행성이랑 어떤 각을 맺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꼽은 거고요. 요거랑 요거에 이제 실제 이벤트를 대조를 해보는 거죠. 1971년 워지니아과 잡스는 애플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블루박스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1971년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기 있죠. 1971년 6월 1일 있어요. 수성텀에서 화성텀으로 진입. 그리고 1978년 잡스와 여자친구 브레넌 사이에서 딸 리사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죠. 화성에서 토성텀으로 진입을 할 때 1978년 1월 12일 요때. 그리고요 1984년 맥킨토시가 출시됐고 이에 슈퍼볼에서 광고 1984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양자리에서 황소자리 진입할 때 1984년 8월 25일. 그리고요 1995년 토이스토리 대성공으로 1997년에 애플이 복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때 이제 토이스토리 대성공하는 그거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달 태양 육각으로 1995년 이렇게 이제 이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온라인 음악 시장 아이튠즈 발표 최장암 판정. 그래서 수성텀에서 목성텀으로 진입할 때 이게 이제 발견이 됐고 이제 최장암 수술을 2004년에 했습니다. 예. 달 수성 사각이면은 수술이랑 의미가 대충 어느 정도 얼추 맞죠? 그리고 수성에서 목성텀으로 진입을 할 때 달이 육체적으로 이제 뭔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목성이 이제 행운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그런 육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최장암 판정 이제 곁으로 확장이 되면서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거고요. 이제 달 태양 육각 그리고 금성에서 수성텀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태양 명예적 증진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관련돼서 이제 다 다가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수성이 잡스를 나타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의 운행 경로에 따라서 이 월수를 다 따지고 실제 이벤트들을 대조를 했을 때 다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안 쓰고 있는 그런, 묵혀두고 있는 저만의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어떻게 그냥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 그냥 다 공개될 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디아컬 리리징과 추가적으로 이제 달의 운행에 따른 부분들을 이제 얹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놓치고 다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점성술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끈기거든요. 당장에 다 똑같아요.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당장에 이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꾸준하게, 네, 항상 매달리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게 우주입니다. 예, 요 점성술만큼은 끈덕지게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막 빠르게 공부해서 내 차트가 어떤지 볼 거야 막 이런 그런 욕심도 좋기는 한데, 그 욕심이나 그런 성급함에 자기가 걸려져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고급편에 이르기까지 그리 짧은 시간, 네, 짧은 몇 개월이었죠? 한 2개월? 2달 됐나요? 두세 달? 8월, 9월, 10월. 한 3달? 3달 정도 됐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방송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